태평양 심해 800m 지점에서 정체불명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2032년 초 미국 하와이부터 일본 요코스카, 영국 포츠머스, 그리고 대한민국 진해까지 전 세계 해군 정보망이 동시에 같은 보고서를 받았죠. 낮고 규칙적인 저주파 패턴. 기존 소나 체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관측된 해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심해 네트워크, 약칭 PSN 시험 구역과 정확히 겹쳤거든요.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해양 군사 표준을 단독으로 장악하려 한다는 거였죠. 일본과 유럽 조선업계는 한국이 지나치게 속도를 올리고 있다며 언젠가 큰 사고로 돌아올 거라 경고했습니다. 반면 경제 분석가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심해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의 잠재 가치만 최소 수백조 원. 누가 이 신호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해군 병참과 해상 물류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의 한가운데 단 한 명의 인물이 투입됐습니다. 나토가 가장 냉정한 해양 리스크 분석가라고 부르는 유럽 출신 전문가. 그가 한국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첫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조선소는 믿을 수 없다. 다만 이번 경우는 확인이 필요하다. 과연 이 냉정한 유럽 분석가는 태평양 심해 800m에서 포착된 낯선 신호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에드워드 클라인입니다. 나토 해양전력 및 조선 리스크 분석 총괄 자문관이죠. 56년을 살면서 숫자로 사람과 회사를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유럽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숫자로 사람을 자르는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색 구름이 드리운 오후였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고 미세한 붉은 점 몇 개가 바다 위를 점처럼 찍고 있었죠. 표시는 단순했습니다. 미확인 신호, 심도 800m, 발신원 미상. 회의실 끝자락에서 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심해 네트워크. 공식적으로는 병참 효율화와 해상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저 낯선 신호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있다. 동맹국 내부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다. 클라인 자문관, 직접 현장을 보고 평가해달라. 회의실 안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테스트 주도국은 한국 하나입니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도 설계와 핵심 모듈은 한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영국은 소극적 파트너에 가깝다. 일본과 유럽은 공식적으로는 관심 표명 수준이다. 한국.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20여 년 전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서 추진하던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가 떠올랐거든요. 젊었던 저는 그 사업의 리스크 분석을 맡고 있었습니다. 값싼 인건비와 빠른 납기를 내세운 현지 조선소. 매끄러운 프레젠테이션. 유럽 기자재와의 화려한 합작 홍보. 항상 들려오던 한마디가 있었죠. 이제 유럽 낡은 조선소 시대는 끝났다. 아시아가 미래다. 시험항의 첫날이었습니다. 새 함정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 섰어요. 용접부 미세균열에서 시작된 누수. 검사에서 잡히지 않은 부품 품질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참사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언론은 한 목소리로 비난했죠. 유럽 컨설턴트의 검증 실패. 종이 위의 안전, 바다 위의 위기. 그날 밤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조선소에서 평생을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였던 아버지. 술만 마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값싼 아시아 조선소가 우리 밥그릇을 가져갔다. 그리고 언젠가 큰일을 낼 거다. 동남아 사고 이후 제게 아시아 조선소라는 말은 늘 같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값싼 인건비, 화려한 약속, 그리고 어딘가 숨어있는 치명적인 균열. 그런 제 앞에
이번엔 한국 PSN 프로젝트가 놓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젊은 보좌관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자문관님,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위 조선 수주국이고 사고 기록도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저는 파일을 훑어봤습니다. 세계 1위 수주, 극단적인 납기, 준수, 해군 함정 무사고 운항. 숫자만 놓고 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깨끗했어요. 그러나 제 시선은 마지막 페이지의 짧은 문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최근 6개월간 심해 800m 일대에서 반복 관측된 비가청 신호 패턴. 발신 추정, 한국 PSN 시험 구역 인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 또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록에 없는 신호는 기록에 없는 위험일 수 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확인하러 가보자. 이번에도 아시아가 기적을 말한다면 적어도 이번에는 누군가는 끝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그 말 속에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철저한 의심과 집요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떤 균열을 발견하게 될까? 제 30년 경력이 또다시 틀렸다는 걸 증명하게 될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거제에서 보게 될 것이 균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완벽함이라는 사실을요. 거제 앞바다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짙은 안개 사이로 골리앗 크레인의 실루엣이 떠올랐어요. 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거대한 쇳덩이 형상을 관찰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어딘가 함부르크의 옛 조선소 풍경과 비슷했죠. 그러나 안개가 걷히자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커다란 기계 도시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0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규칙적인 속도로 선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인 운반차들이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가로질렀습니다. 사람 한 명 없이요. 소음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조선소는 항상 쇳소리와 고함으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소음 대신 낮은 전자음과 디지털 알림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이야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문제는 안쪽이다. 중앙 관제실 문이 열리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위에 얇은 패딩을 걸친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눈빛은 피곤해 보이지만 정면을 정확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통역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통역사는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 그 여성이 입을 열었어요. 클라인 자문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PSN 프로젝트 현장 총괄 한지우라고 한다. 그녀의 영어는 억양은 약간 남았지만 문장 구조는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한두 번 발표를 해본 기술자가 아니라 수십 번의 보고와 협상 테이블을 넘나들어 본 사람의 톤이었죠. 관제실 벽면에는 조선소 전체의 실시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용접 진행률, 블록 이동, 무인 운반차 동선, 크레인 작업 순서, 작업자 위치까지 모두 숫자와 선으로 시각화돼 있었어요. 저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인상적이다. 동남아 프로젝트 때도 문서와 프레젠테이션만큼은 흠잡을 데 없었다. 한지우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평정심을 되찾았어요. 그 사건 이야기는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소는 경험이 많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표준에서 지워버렸다. 그녀는 손짓으로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조선소 과거 10년간의 함정 건조, 인도, 운항 기록, 사고 및 결함제로 데이터가 정리돼 있었죠. 이 숫자들은 회의실에서 만든 게 아니다. 예전에는 밤샘 작업을 하던 용접공들이 손으로 배웠던 시행착오들, 그 실수들을 그대로 표준에 못 박은 결과다. 저는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건 숨길 것도 많다는 뜻일 수 있다. 그 말은 제 자신에 대한 비꼬미기도 했습니다.
동남아 사고 당시 저 역시 문서와 숫자에 기대어 양호라는 도장을 찍었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관제실 직원들의 시선이 저와 한지우 사이를 오갔어요. 한지우는 한숨 대신 결정을 택했습니다. 좋다. 숨길 것이 있는지 지금 여기서 확인하자.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진행 중인 모듈 중 하나를 선택했어요. 오늘 PSN 핵심 모듈 하나를 클라인 자문관 앞에서 전부 뜯어보겠다. 수십억짜리 장비다. 실패하면 이 공정은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엔지니어들 사이가 술렁거렸습니다. 소장님, 진짜 지금 저걸요. 테스트 일정 다 밀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숫자를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는 숫자로 답해야 한다. 이 조선소가 지난 10년 동안 배운 방식이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이든 독일인 아버지와 젊은 한국인 여성의 뒷모습이 묘하게 겹쳐졌거든요. 둘 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는 진심일까? 아니면 정치적 쇼일까? 곧 알게 되겠지. 테스트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테스트 준비 소식이 어디선가 새어나가자 조선소 정문 앞에는 일본, 유럽, 미국 언론사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방송사는 예고 자막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 PSN 프로젝트 첫 결함 드러나나 정체불명심의 신호, 과연 우연인가? 그들 사이를 가르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수십만 화소 카메라를 매단 채 테스트 구역까지 따라붙었어요. 그의 이름은 마르틴 프레벨이었습니다. 유럽 경쟁 조선소의 자문역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수차례 같은 회의실을 공유했던 라이벌. 프레벨은 기회만 나면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시아의 기적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프레벨이 말했습니다. 동맹국 프로젝트라면 검증 과정도 동맹국에게 보여져야 하지 않겠나. 투명성이야말로 진짜 신뢰 아닌가. 겉으로는 논리적이었지만 어느 정도 의도가 섞인 제안이었습니다. 한지우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오늘 테스트는 조선소 야드에서 전면 공개로 진행하겠다. 다만 안전 규정은 이곳 기준대로다. 야드 한가운데 PSN 핵심 모듈이 크레인에 실려 나왔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동시에 돌아갔어요. 드론들도 상공에 떠올랐습니다. 플라즈마 절단기의 불꽃이 터지자 제 머릿속에는 동남아 바다 위에서 들리던 경보음과 고함이 겹쳐 들렸습니다. 유럽 컨설턴트의 검증 실패. 그 제목이 다시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이번에 무너진다면 이번에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해군 병참망 전체 그리고 제30년 경력까지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한국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절단 작업이 끝나자 모듈의 단면이 노출됐습니다. 고해상도 스캐너와 엑스레이 장비가 동시에 구동됐어요. 스크린 위의 단면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균열, 기공, 슬래그. 어딘가 하나쯤은 보일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러나 화면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용접선은 설계대로 매끈했고 밀도 데이터는 허용 오차 0.01mm 안에 모두 들어와 있었어요. 프레벨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한 부분만 완벽하다고 해서 전체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그 말은 예전에 제가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한지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듈의 전 구역을 뜯겠다. 엔지니어들 사이가 크게 술렁거렸어요. 소장님, 그러다 일정 다 날아갑니다. 재조립하려면 밤샘이 아니라 며칠은 걸립니다. 프레벨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선택은 기술자가 아니라 정치인의 영역이지. 그러나 한지우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치가 시간을 훔치기 전에 기술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 사업이다. 오늘 하루를 잃고 10년의 신뢰를 얻겠다. 2시간 동안 이어진 공개 해부였습니다. 각 구역마다 절단, 스캔, 엑스레이. 결과는 반복됐어요. 오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거든요. 마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교과서보다 더 정확했어요. 마지막 구역 테스트가 끝나갈 무렵 관제실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PSN 테스트 해역에서 비가청 신호 패턴 재관측. 이전보다 명확한 규칙성. 추정 발신, 한국 시험 장비 근처. 저는 즉시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스크린 위엔 다시 태평양 심해의 파형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그래프는 엉킨 실타래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분명한 간격과 박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군사고문 장성우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신호는 적의 귀에는 단순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아군끼리는 저 안에 숨은 패턴을 읽을 수 있다면 해전의 규칙 자체가 달라진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히야드에서 본 숫자로 박힌 완벽함과 지금 눈앞에 있는 정체불명 규칙성을 가진 신호가 머릿속에서 부딪혔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잘 포장된 위험인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표준의 시작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하는가. 한지우는 관제실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걸요. 문제는 제가 그 답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모듈 공개 테스트가 끝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세계 주요 방송사들은 저마다 다른 제목을 달고 한국을 다뤘어요. 일부는 전례 없는 투명성, 한국 조선소의 공개 해부라고 평가했고 다른 일부는 보여준 구역만 완벽했다. 나머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밤사이 CNN 계열한 채널에서 충격적인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단독 한국 PSN 모듈 치명적 결함 가능성. 균열로 보이는 용접선 사진 단독 입수. 화면에는 어딘가 거친 용접선 위로 검은 선이 갈라진 듯한 사진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어요. 조명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각도와 조명으로 의도적으로 부각된 그림자 같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시청자들에게 그런 판단 기준은 없었습니다. 사진은 이미 SNS와 뉴스 포털을 가로질러 퍼지고 있었어요. 역시 과속, 무리한 일정. 댓글들은 순식간에 한국을 겨냥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정문 앞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취재 차량이 몰렸습니다. 마이크에는 결함 인정하나,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 같은 질문이 적혀 있었죠. 프레벨은 어디선가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게 그보다 더 심각한 소식은 따로였습니다. 브뤼셀 일부 유럽 의원들 PSN 참여 재검토 요구. 일본 측 UN 해양위원회에 정보 요청 제출 검토. 정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균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노리는 방향으로요. 장성우 고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진이 진짜든 가짜든 정치적으로는 이미 의심이 실체가 됐다. 의심이 생기면 회의 일정과 검증 일정이 늘어난다. 그만큼 납기는 늦어지고 늦으면 결국 프로젝트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한지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 각도, 저 조명, 저 용접선은 며칠 전 프레벨 일행이 서성거리던 그 구역이라는 것을요. 미 해군, 유럽, 일본 검사관들이 다시 조선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모듈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조립된 PSN 핵심 구조 블록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요구사항은 단순했습니다. 저 사진이 찍힌 구역을 포함해
해당 블록 전체에 대한 안전감사를 실시할 것. 그 전까지 모든 공정 중단. 중단은 곧 납기 포기를 의미했습니다. 백지 수표처럼 보였던 신뢰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었죠. 엔지니어들 회의실에서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한지우가 입을 열었어요. 공정을 멈추지 않겠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대신 저 블록을 야드로 끌어내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전 구역을 절단하고 검증하겠다.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짜리 선택이었습니다. 설계상 필요 없는 구역은 없다. 절단하면 다시 만드는 데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반론이 나왔어요. 그러나 한지우는 이미 결정을 마친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을 훔기려는 공격에는 시간을 걸고 맞서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PSN 프로젝트 전체가 정치 일정에 종속된다. 장성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을 잃는다는 건 결국 전선을 잃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오후 조선소 야드는 즉석 공개 청문회장이 됐습니다. CNN, BBC, NHK, 유럽 주요 방송사가 모두 중계차를 세웠어요. 블록은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각 용접부가 절단될 때마다 대형 스크린에는 단면 이미지가 바로바로 띄워졌죠. 1번, 2번, 3번. 테스트가 이어질수록 데이터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기공 없음, 균열 없음, 설계 오차 범위 이내. 해당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된 구역이 절단됐을 때 카메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단면은 조용했습니다. 조작된 사진만이 혼자 요란했을 뿐이었어요. 프레벨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듯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한 구역을 검증해서는 전체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 한지우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용접부 전체를 절단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자해가 끝났을 때 야드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미친 선택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미친 공격을 막기 위한 방패였죠. 저는 이 장면을 쳐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조선소는 검증을 피하려 했다. 이곳은 검증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하게 요구한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임시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어요. 첫 줄에는 여전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조선소는 믿을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방송에서 한국 조선소의 전례 없는 투명성이 보도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브뤼셀과 워싱턴에서는 전혀 다른 문서가 돌고 있었어요. 추가 안전 검증 필요. PSN 핵심 공정 3일 이상 지연 권고. 표면상 이유는 신뢰 회복을 위한 추가 검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가장 큰 무기인 납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죠. 거제 관제실에 공식 통보가 도착했을 때 엔지니어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3일 지연이면 계약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산업의 신뢰에 금이 갑니다. 한지우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떠올렸죠. PSN 프로젝트 전체 일정. 이미 촘촘하게 짜여있는 공정 간 의존성. 그때 장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시의 보급선이 3일 늦는다는 건 전선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적이 노리는 건 품질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관제실 대형 스크린에 조선소 디지털 트윈 모델이 떠올랐습니다. 3차원으로 구현된 크레인, 무인 운반차, 블록, 작업자 동선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검증으로 인해 공식 일정이 3일 밀린다는 건 이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3일을 그냥 잃어버린 3일로 둘지는 우리 선택이다.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일이 아니라 72시간이다. 4320분. 25만 9200초. 한지우는 스크린의 타임라인을 확대했어요. 이 72시간 동안 우리는 잠을 자지 않는다.
대신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 원자로 결합 공정을 0.1초 단위로 다시 설계한다. 공식 재개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48시간짜리 작업을 12시간 안에 끝내겠다. 12시간이요?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미국식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최소 48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한지우는 그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그 말, 20년 전 함부르크에서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은 밤새 표준을 다시 쓰는 거제다. 그 말은 무모한 선언이 아니라 이 조선소가 지난 10년간 실제로 해온 방식을 요약한 문장이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무인 운반차 동선이 수정됐어요. 17번 차량 경로 회전 반경 최적화 시 이동시간 2.3초 단축 가능. 둘째 날 크레인 대기 시간이 재조정됐습니다. 비사 크레인 작업 순서 재배치, 공백 시간 1.7분 제거 가능. 셋째 날 새벽 용접팀 동선이 다시 짜였어요. 3조팀 이동 거리 15m 단축, 전체 작업 시간 26초 단축. 관제실 모니터에는 숫자들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0.1초, 1초, 5초. 쌓이고 또 쌓여 결국 하나의 숫자로 수렴됐어요. 예상 작업 시간 11시간 47분.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눈을 감고 한숨을 돌릴 뿐이었어요. 그 72시간 동안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엑셀표와 보고서가 유일한 무기였던 동남아 프로젝트. 그때는 현장에서 숫자를 바꾸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여기서는 현장이 직접 숫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마침내 브뤼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PSN 공정 재개 승인. 단, 공식 일정 지연 3일은 그대로 유지. 추가 연장 불가. 한마디로 너희가 알아서 만회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지우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충분하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장성우는 창밖 야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치는 시간을 뺏는다. 현장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만들어낸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는 걸요. 시간을 적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유럽식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거제에서 11시간 42분 만에 원자로 결합 작업이 끝나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브뤼셀과 워싱턴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태평양 심해에서 관측된 신호와 PSN 프로젝트의 연계성, 그리고 한국의 역할. 일본 출신 고위 관료와 유럽 조선업계 로비스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의 심장을 한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그 나라가 심해 네트워크의 신호를 독점하는 구조라면 더더욱. 프레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훌륭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다. 너무 빠른 속도는 언젠가 큰 사고를 부른다. 유럽이 그 대가를 이미 치르지 않았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평생 써온 언어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거제에서 받은 보고서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공개 해부에서 입증된 완벽한 용접과 소재. 72시간 디지털 트윈 재설계를 통해 12시간 안에 끝난 원자로 결합. 심해 신호가 무작위 노이즈가 아니라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 데이터 스트림일 가능성.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 PSN 프로젝트는 동맹을 강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클라인 자문관의 평가가 필요하다.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한지우와 장성우, 치열한 눈빛을 가진 엔지니어들, 그리고 심해 800m의 파형을 떠올렸어요. 보좌관이 건넨 임시보고서 초안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시아 조선소는 믿을 수 없다.
그 문장을 저는 천천히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벨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클라인 자문관, 결론은 무엇인가? 한국을 믿을 수 있다는 건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편견은 동남아에서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정치적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었다. 그 편견은 한국 조선소에 적용될 수 없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레벨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다.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선도자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측 관료가 테이블을 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에게 종속되라는 말인가?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PSN은 한국 혼자만의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맹 전체가 참여하고 감시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서야 할 나라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그들이 우리가 포기한 속도와 정밀함, 그리고 투명성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벨이 소리쳤습니다. 유럽 조선소의 경험과 기술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럽 조선소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바로 내 아버지가 그곳에서 평생을 보냈으니까.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PSN 프로젝트 현장에서 본 건 값싼 인건비를 갈아넣는 기적이 아니었다. 실수를 숨기는 문화가 아니라 실수를 표준에 못 박는 문화였다. 시간과 품질, 데이터를 동시에 줄여는 아주 집요한 기술자들의 얼굴이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결국 한국과 손잡지 않고서는 태평양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일본 쪽은 어떻게 설득하지? 의장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PSN 관련 기술 공유 협정, 한국과의 확대 협의, 위험이 아니라 공동자산으로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자. 며칠 뒤 저는 늦은 밤 사무실 책상에 앉아 개인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여전히 오래된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아시아 조선소는 믿을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펜으로 천천히 그어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값싼 기적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밤과 등을 태워 표준을 새로 쓰는 기술자들은 믿는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조선소였다. 그 문장은 공식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을 제 개인의 결론이었습니다. PSN의 첫 실전 시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작전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군사 소식통들은 이 시험을 이렇게 불렀어요. 태평양 심해 네트워크, 첫 심장 박동. 시험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PSN 핵심 장비가 탑재된 심해 플랫폼, 그리고 동맹국 잠수함들이 서로를 얼마나 잘 읽고 또 숨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감시 및 평가단 일원으로 동맹국 잠수함에 탑승했습니다. 제게 PSN은 위험이자 필요라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였어요. 소나 스크린에 익숙한 파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규칙적인 저주파였죠. 과거에는 단순 노이즈로 분류됐던 그 신호는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관이 말했어요. 주파수 대역이 일반 잠수함 소음과 겹치지 않습니다. 마치 소나의 빈틈 사이를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동맹국 잠수함 소나에는 PSN 플랫폼의 위치가 희미한 점으로만 찍혔습니다. 그러나 PSN 플랫폼과 연결된 한국 측 관제 화면에서는 태평양 일대 아군 함정의 위치와 상태가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성우가 브리핑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적에게는 그냥 낮은 소음일 뿐이다. 하지만 아군에게는 문장처럼 읽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PSN 통신은 평범한 소나 스펙트럼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공유된 패턴 알고리즘을 적용하자 그 안에서 위치, 속도, 상태 정보가 질서 정연한 문장처럼 읽혔어요.
동맹국 잠수함 함장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신호를 한국만 읽을 수 있는가, 아니면 동맹 전체가 함께 읽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겠죠.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PSN이 한국만의 무기가 된다면 의존성의 위험은 현실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기술을 동맹 전체가 공유하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는 구조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시험항의 마지막 심해 800m에서 PSN 플랫폼은 일부러 자기 신호를 완전히 감췄습니다. 동맹국 잠수함의 소나에서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빈 공간은 묵직한 침묵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신호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태평양의 다른 구역에서였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 안에 그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그때서야 이해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노드들 사이에서 신호 권한만 이동한 것이다. PSN은 한 척의 유령 잠수함이 아니라 바다를 촘촘히 잇는 신경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을 문장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술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브뤼셀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마지막 평가 보고가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참석자는 나토 관계자, 유럽 조선업계 대표, 일본 측 로비스트,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문서를 향했습니다. PSN 프로젝트 기술 및 리스크 통합 평가. 작성, 에드워드 클라인. 의장이 물었습니다. 자문관, 결론부터 듣고 싶다. 한국 PSN 프로젝트는 동맹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른 추격자가 아니다.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선도자다. 그 문장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프레벨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유럽 조선소의 경험과 기술을 너무 낮게 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럽 조선소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바로 내 아버지가 그곳에서 평생을 보냈으니까.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PSN 프로젝트 현장에서 본 건 값싼 인건비를 갈아넣는 기적이 아니었다. 실수를 숨기는 문화가 아니라 실수를 표준에 못 박는 문화였다. 시간과 품질, 데이터를 동시에 줄여는 아주 집요한 기술자들의 얼굴이었다. 저는 한 문장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시아 조선소는 믿을 수 없다는 제 오래된 편견은 동남아에서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정치적 압력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었다. 그 편견은 한국 조선소에 적용될 수 없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의장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렇다면 자문관의 권고는 무엇인가?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PSN은 한국 혼자만의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맹 전체가 참여하고 감시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서야 할 나라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그들이 우리가 포기한 속도와 정밀함, 그리고 투명성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레벨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속삭임이 오갔어요. 결국 한국과 손잡지 않고서는 태평양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일본 쪽은 어떻게 설득하지? 의장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PSN 관련 기술 공유 협정, 한국과의 확대 협의. 위험이 아니라 공동자산으로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자. 며칠 뒤 저는 늦은 밤 사무실 책상에 앉아 개인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 첫 페이지에는 여전히 오래된 문장이 남아 있었어요. 아시아 조선소는 믿을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펜으로 천천히 그어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값싼 기적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밤과 등을 태워 표준을 새로 쓰는 기술자들은 믿는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조선소였다. 그 문장은 공식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을 제 개인의 결론이었습니다. 거제에서는 한지우에게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PSN 동맹 기술 공유 전제로 확대 검토 결정. 위험이 아니라 미래 자산으로 분류됨. 한지우는 휴대폰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선소 야드에서는 야간 작업 조교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안개 낀 밤 골리앗 크레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유럽인의 오래된 편견은 태평양심해 800m와 거제야드의 밤샘 작업 앞에서 조용히 깨져나갔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시아 조선소는 믿을 수 없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에 남은 것은 전혀 다른 문장이었죠.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선도자에게. PSN은 아직 완성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검증과 정치적 논쟁과 안보 논의가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심해 800m에서 올라온 그 낯선 신호는 누군가의 공포를 자극하는 위협이 아니라 동맹의 생명을 더 오래 버티게 만드는 새로운 보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의 설계도에는 이름 없는 한국 기술자들의 밤과 손, 그리고 땀이 잔잔한 글씨로 적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유럽 전문가의 눈을 통해 본 대한민국 조선 기술과 심해 네트워크의 미래였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존경과 인정으로 끝난 이 여정이 여러분께도 작은 자부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세상에 알려졌으면 한다면 영상의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생각나는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묵묵히 밤을 지키는 우리 기술자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에 국뽕이 차오르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